박학, 독지, 너를 빡자, 배울학자, 도타울 독자, 뜻지자. 배움을 널리하고 독지, 뜻을, 뜻지자, 뜻을 도닦게 한다. 10개 아니고, 예. 배움은 널리, 뜻은 아주 도닦게. 그 널리라고 하는 것이 가로, 횡이라면 독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직, 수평과 수직의 그런 거죠. 박학독지. 그래서 이 그 널리 공부해서 그 덕을 쌓는 그런 뜻을 갖다가 굳건히 하는 건데, 이건 논어 자한편에 나와요. 박학이 독지하고 젊은이 근사하면 인재 기준의라. 그래서 배움을 널리하고 뜻을 도타히 하며, 젊은이 근사, 묻기를 절실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어떤 물음을 갖다가 그냥 쭉 던지듯이가 아니고 간절하게, 이건 그리고 젊은이 근사, 그리고 생각을 가깝게 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종필씨가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것에 가장 가깝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대개 보면 자기식으로 듣거든요. 그게 아니고 근사, 본래의 그 것에 가깝게 생각을. 그래서 이 주의 선생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근사록이 있죠. 이게 논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종필씨가 얘기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낮추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게 진실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에 가장 가깝게 생각한다는 게 이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박학이 독지하고 마리의리자, 젊은이 마리의리자, 근사. 이게 공부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배움은 노르게, 뜻은 도닦게.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책 한 과목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박학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박학하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한다면 제가 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처음에 가졌던 생각대로 세 과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시간상으로 보면, 예, 너무 하나를 1시간 이상 하는 건 좀 너무 그래요. 그리고 박옥혼금, 요거는요, 박옥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순박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때는 이제 나무 목변을 쓰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시 다듬지 않은 옥돌, 그게 박이에요. 그래서 박옥, 혼금이라고 하는 거, 혼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즉 뭐예요? 흙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오랫동안 뭐라고 할까, 부패하고 또 그 자체가 어떤 화학적 변화를 갖고 이러는 것과 금이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금을, 지금 우리가 금반지니 금목걸이니 금 이빨이니 하는 이런 금의 형태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 채굴될 때의 상태를 보면 거기에는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있는 거죠. 다른 광물하고. 그래서 박옥 홍금이라는 것은 원옥, 원석,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래의 순박한 그런 결정체들, 그게 박옥 홍금이에요. 즉 천연의 구슬과 천연의 금이에요. 요거에
박옥홍금이라는 건요, 이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사실 같이 연결돼요. 말은 두 가지지만 하나는 검소하고 질박한 생활을 하는 거. 그것이 박옥홍금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검소하고 질박한 생활을 하는 어떤 사람이 빼어난 인물이라는 소리예요. 빼어난 인물, 박옥홍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어떤 감독이라든가 영화 감독, 뭐 무대 감독, 또는 무용 감독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쓸만한 인재를 발굴하는 걸 하거든요. 예.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저 녀석은 가르치면 잘하겠구나라고 하는 그걸 할 때 그런 인물들 발굴할 때 그게 박옥홍금이에요. 앞으로 저 사람 다듬으면 굉장히 빼어난 인물이 되겠구나. 그게 박옥홍금. 다음에 박홍철로. 천. 예. 우리가 이게 박은 이게 후박의 박이에요. 도탐냐? 박 아주 열부냐. 그래서 박홍 열분 붉은색. 붉은색은 붉은색인데 그게 좀 엷어. 그것을 우린 흔히 뭐라고 해요? 연분홍이죠. 그래서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어 이렇게 할 때 박홍이라는 게 연분홍이에요. 다음에 철록은 또 뭐예요? 철록은 봄에 산천의 경계가 색깔이 달라지죠. 겨울의 해색들 이런 곳에서 봄이 되면 점점 녹색으로 가는데 처음부터 녹색으로 안 가죠. 처음에는 철록색으로 딱 물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심천의 천, 깊으냐 옅으냐 하는 천이에요. 그래서 엷은 녹색, 즉 연두색이에요. 연두색. 그러니까 그래서 연분홍과 연두색. 그 박홍철로. 그리고 이제 중종실록의 수세시에 나오는데 박홍철력 매생령이요. 연분홍 또 연두빛으로 이 매화의 빛깔은 아직도 차고. 그런가 하면 참 제가 잘못 말했네요. 박홍 매생냉 철록 류경춘. 박홍 이 연분홍빛 매실의 빛깔은 그것은 차디찬 겨울을 의미하고, 또 철록의 류는 경춘이야. 지금 연두빛으로 물드는 그 버드나무 그 잎새는 경춘, 가벼운 봄날을 그 뜻하네. 이제 그런 식의 그런 거로 사용됐어요. 다음에 반구부신. 반 거꾸로 반자, 구 갓옷구, 털옷이죠 흔히. 예전에는 그렇게 토끼털이라든가 뭐 여우털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개라든가 이리 늑대 그런 것들 전부 그 털을 갖다가 사람들이 전부 옷으로 사용했죠. 특히 겨울에. 추위를 막기 위해. 그게 털옷구자예요. 갓옷구자. 그래서 구할 구자, 옷이자. 짐승으로부터 옷을 구한 거? 그게 갓옷이요. 우리가 짊어질 붙자. 남부여대. 산에는 짊어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거 하면 그 짊어질 붙자. 신자 이게 늘 여러분들이 우리 집 오면 보는 땔감 신자. 이 겨울에는 땔감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섭신자라고도 하고 땔감 신자라고도 하죠. 예전 어른들은 그걸 섭이라고 했거든요. 섭. 그래서 방구부신 뭐냐면 털옷을 거꾸로 입어.
털옷은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어요? 이게 지금은 너무 많이 가공해서 이제 그런 걸 못 보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안쪽은 그냥 가죽이에요. 그리고 겉은 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런데 털옷을 거꾸로 입어. 지금 무슨 소리예요? 가죽은 겉으로 내밀고 털은 안쪽으로 해. 그러면서 부신 섬나무를 짊어지다. 섬나무를 등에 짊어진 건 나무를 이렇게 등짐져서 해오는 거예요. 그 말이. 등짐을 짓는 거죠. 나무 등짐을 부신. 그래서 방구부신이라고 하는 것은 털옷에 털이 달까봐 달면 또 이제 사로 해야 되니까 이제 아끼느라고 털옷을 거꾸로 입고 장작을 짊어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가도옷에 털이 상할까봐 뒤집어 입고 나무 등짐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가옷이 못 쓰게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면 됐어요. 이거는 그 한무제 때 굉장한 토론이 벌어져요. 그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전매청처럼 국가가 전매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갖고 크게 싸움이 벌어져요. 그게 염철론이거든요. 그래서 소금과 철을 갖고서 그렇게 논쟁하는 거예요. 그때 한무제가 사방에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북쪽으로 흉노를 치고 서쪽으로 서역을 치고 막 이래 그러는 바람에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싸우는 병사도 병사지만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군량미라든가 그런 것들이 갖춰야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국지에서도 보면 제갈량이 우리나라를 치러 계속 7번을 나가요. 그러나 매번 성공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재정의 부족. 군량미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건데 지금 이 염철론의 부분도 바로 그런 거죠. 염철론도 그러니까 한무제가 그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소금은 그냥 백성들이 알아서 그리고 이제 이 돈 주줘도 이렇게 이제 국가가 물론 그렇게 감독은 하긴 했지만 철저히 국가가 했던 건 아닌 거예요. 근데 한무제 때 완전히 다 국가가 전부 다 관장해버려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염철론이라고 하는 논쟁이 벌어져요. 이후에.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인데 우위는 방구부신이에요. 그래서 애기모예요. 어리석은 사람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가도털이 상할까봐 방구부신이요. 가옷을 뒤집어 입고 나무 등짐을 해. 왜냐? 애 기모. 그 털을 아끼느라고. 그 털을 아끼느라고. 그런데 이 부지 기피진이요. 그러나 부지 알지를 못하는구나. 뭐 기피진. 그 가죽이 상하는 것은 알지를 못해. 아니 우리가 털옷을 입고서 어떤 일을 하면 털이 상해. 분명 그렇죠? 근데 갓옷을 거꾸로 입으면 속 안에 있던 속으로 입던 그 가죽 아니에요. 가죽에 털이 달려 있으니까 가죽은 안 상하냐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염철론에서 당신이 재정을 갖다가 지금 전쟁 비용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국민들한테 소금이니 그렇게 이제 철은 주면 이제 돈을 주저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무기라든가.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당신이 막 높은 세금을 매기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놓으면 결국 당신이 손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얘기예요.
다음에 반수발사. 역시 거꾸로 반자. 이 머리 숫자. 발자, 뽑을 발자. 집사자. 반수발사. 우리가 이 머리 요때는 요 반구할 때는 이제 갓옷을 뒤집어 입던데 요거는 머리를 어떻게 뒤집어?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를 가리켜요. 반수. 뭐 봉두난발하는 그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반수는 머리는 헝클어지고 발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을 뽑은 거예요. 어떻게 집을 뽑아?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동식 집을 뽑은 거야. 이동식 집. 요 경우에는 이동식 집. 그래서 이거는 그 좌전 희공 13년조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진인 진획 진후이 기억. 저 서쪽 진나라에서 그 옆에 강대국이었던 진나라. 앞에 진은 차이나 하는 진이고 그 두 번째 진은 이제 다른 진이죠. 그래서 요 진나라에서 진나라의 우두머리 진후를 진나라 왕을 포획해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기의 그 보스가 끌려가니까 진대부 이 진나라의 대부들이 발사 중이야. 이 반수 발사 중이야.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왜? 자기 임금이 죄수로 끌려갔는데 자기들 깨끗이 할 수 없어. 임금도 아주 이제 후질근하게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매만지지도 못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그리고 옷은 다 해주고 그런 그 초라한 모습을 하고 발사라고 하는 것은 한 데서 자는 것을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 잠잘 곳 그렇게 텐트 같은 거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발사라는 거 뽑는 거니까. 그래서 집을 옮기면서 그러면서 좀 좁더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패국의 이렇게 이 신하들의 모습을 말한 거죠. 패한 나라에. 다음에 사방지지 넉사자 모방자 향방방자 여기서 이제 향방을 가리키고 갈지자 뜻지자 사방지지 천하 사방의 뜻을 두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 지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그전에 보면 지금은 안 쓰지만 2019년 7월 1일 추만호식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때 지로 읽어요. 그때는 기록하래요. 기록. 그래서 사방지증은 천하에 대한 기록을 말이게. 사방지증. 이제 이거는 우이서 우리나라 역사서에서 나오는데 천하방 유사. 이 천하가 바야흐로 사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 이게 이제 삼국지 그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표는 자보 강남제한이야. 유표라고 하는 한나라 종실이 강남 지역 그 왼쪽이죠. 네, 서쪽에 있었어요. 그때 오나라는 이제 동쪽에 있었고. 근데 강남의 한 자리에서 딱 자리 앉으면서 기무 사방 그렇게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 기무 사방지지를 가지라.
그 유표라는 사람이 사방의 뜻을 둔, 천하의 뜻을 두는 것이 무업색이 맞아요. 그래서 사색지국이라고 하면은 사방이 산천으로, 산하로 싹 막힌 나라. 그래서 견고한 나라를 말해요. 이게 이 이제 전국 체계에서 나오는데, 이 이제 제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나라는 어떤 나라냐? 남유태산이요. 남쪽으로는 태산이 있고, 동유낭야요. 동쪽으로는 낭야가 있고, 서쪽으로는 청하라고 하는 물길이 가로막고, 북유발해요. 북쪽으로는 발해라고 하는 또 물길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차소이,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사색지국야라. 사방이 아주 산하와 같은 그런 견고한 곳으로 딱 막아버린, 그곳으로 경계를 이렇게 확정지은 그런 아주 견고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기서 사색지국이 나와요. 다음에 사시산세. 사시는 우리가 흔히 잘 쓰죠. 사시사철하는 사계절이에요. 그래서 사계절의 계절 따라 변화하는 산빛과 사시산색이에요. 이거는 곽희라는 사람의 산수조, 산수를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건데요. 진산지 열람 사시부동이야. 참으로 산에 딱 이렇게 어떤 그 안개 같은 게 끼고, 또 그리고 이 아지랑이 끼는 이런 것은 사시가 부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시 열람하면 이때 뭐 이것을 갖다 연기와 그 아지랑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참으로 산의 경치라는 것은, 경물이라는 것은 사시부동이야. 사계절이 다 똑같지가 않아. 그래서 춘사는 담야의 요소요. 그래서 봄사는 마치 아주 엷은 빛으로 단장해가지고, 꼭 우리가 볼 때 이제 작자가 볼 때 그러는 거죠. 여소 꼭 빙긋 웃는 것 같다. 방긋 웃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 하사는 창치욕적이요. 여름사는 푸른 빛으로 딱 그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가 하면 추산, 가을산은 어떠냐면 산 명정이 여장이요. 산이 어쩜 그렇게 맑고 깨끗한지 마치 여인네들이 분바른 것 같아. 그런가 하면 동산은 참담이 여수요. 겨울산은 너무 끔찍해. 너무 끔찍해서 이렇게 참혹하기 이를 데 없어서, 마치 말하자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꼭 잠자는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어쩌면 이렇게 산의 빛깔은 다른가 할 때 사시산색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